젊은 청춘들의 거리를 한번 훑고 다시 반포대교로 돌아오면 딱 11km가 됩니다. 근데 다 평지라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랑도 싹 틀어봤고 이별 후에 혼자 또 감내도 해봤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예, 저도 TMI이긴 한데요. 그 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 거리가 배우님의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쵸? 예. 네. 그 자기만의 걷는 코스 그게 있네요. 네, 저 걷는 걸 좋아해서 네, 어. 제일 평지고 항상 가도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광화문이 이 영화의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종로 광화문이라서 이 영화의 무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배우님의 코스로 그럼 이렇게 할까요? 고경표 코스? 고경표 코스로 영화를 찍으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잔잔하게 시작했다가요. 한남대교 건널 때쯤에 낭만에 젖어들었다가 그 낭만을 또 이제 음주감으로써 네, 이태원 불러서 해소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 그런 식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그럼 감독님도 이 영화에서 종로와 광화문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처음부터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걸 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로를 좀 아름답게 보는 편인데요. 이유가 건물들이 아름답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서울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궁궐도 있고 빌딩도 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보쌈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힙지로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서울만 갖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공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서울 토박이에요? 저는 지리산에서 나고 자랐고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지리산에서 이제 서울에 영화 공부하러 20살에 처음 올라와서 진짜요? 거기서 이제 경표 배우를 만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서울에서도 종로에 흠뻑 빠지신 거구나? 네, 거기가 좀 싸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희가 학창 시절에 많이 종로에 방문해서 되게 낭만적이에요. 저 옛날에 종로 이제 포차거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축구 보러 가기도 하고 안국역 근처에도 또 이제 영화인들 많이 모여서 이제 담소 나누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 정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적인 것과 구시대적인 것들이 막 다 복합적으로 있고 바빴다가 밤 되면 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망해서 그 어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게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 영화를 보면 너무 이제 저한테는 익숙한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배경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느껴진 적이 없는데 미망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낮에는 복작복작하고 번화스럽다가 밤이 되면 마치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뒤에 땅처럼 반짝반짝한데 고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배우들 연기하는 캐릭터의 감정이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걸 감독님이 그 시선으로 바라봐서 연출해 주신 게 저 너무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해요. 느껴져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하게 서울에서 너무 매일 마주치고 특별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가끔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 여기 너무 서울 같다고 막 사진 찍는 거 보면 우리가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풍경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저게 서울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약간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 펼쳐지는 거리의 모습 같은 게 내가 매일 지나치고 몰랐지만 저희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그런 공간을 느끼게 하는 영화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의 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무리 뭐 오늘 머리 자르고 분장을 한다고 해서 몇 년의 시간을 이렇게 영화가 극적으로 이렇게 가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실제 시간이 주는 그 어떤 오락, 뭐 약간 위험 이런 게 너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사실 첫 번째 1막에 해당하는 그 단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목이 달팽이에요. 1막의 제목이. 달팽이를 찍으면서 2막, 3막을 구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3년이 흐른 거잖아요. 촬영하기까지. 근데 그럼 처음에 생각하셨던 이야기의 구상하고 지금 그 시간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서울극장이 폐관했다던가 하는 실제 이제 변화를 수용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좀 지금 영화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달라진 게 크게 있어요? 두 번째 파트가 달라졌던 부분은 서울극장이 폐관 전이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집필했을 때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폐관이 결정되면서 그 폐관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영화 속에 직접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서울극장의 외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관이란 또 영화 속으로나마 남겨야겠다라는 영화관의 팬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달라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이 인물의 어떤 만남, 헤어짐, 이런 엇갈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구나. 네. 근데 그 배우님은 또 어떠세요? 사실 그 영화를 만드신 입장이니까 극영화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묘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다시 느꼈지만 이게 실제 시간이 지난 걸 담는 거를 못 따라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영화 내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그 캐릭터들의 앳됨과 그 시간 지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극중에 나오는 배우들을 또 몇몇 친하게 지내는 배우들이 있어서 정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출로서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자연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는 분명히 아니거든. 영화라는 작업은 사실 모든 게 다 가짜인 거고 다큐멘터리와는 또 다른 감정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망은 제가 느끼기에 감히 말하건대 가장 그 영화의 장점들을 잘 녹아져 있는 영화이지 않나.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현실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이지가 않고요. 너무 예쁘면서도요. 또 예쁘진 않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쁘지 않은 포인트는 어느새 너무 현실과 닿아 있을 때. 사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매체에서는 항상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만 해야 한다, 앞으로도 더 그래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영화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솔직하고 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영화들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미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영화인으로서 뭔가 용기를 많이 준 그런 작품인가 보다. 네, 정말로. 뭐라? 저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대학 때 감독님은 말이 없는 편이었나요? 말이 많아요. 저희끼리 이제 특급 열차 탄다고 하는데 같이 이제 같은 진짜? 공간,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굉장히 수다스럽고요.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조금 이제 힘든 사람이라서 말 좀 많이 안 하고요. 감독님 지금 우리 낯가리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박수 한번 쳐드릴 테니까 빨리 치세요. 열심히 말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감독님이 말이 없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이 왜냐면 이 영화에 끊임없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감독님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감독님이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면 이게 또 그 시간과 공간과 더불어서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게 진짜 같으면서도 약간 극적으로 누가 쓴 대사겠지라고 이게 모두 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또 좋은데 일단 고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배우로서 이런 영화를 찍는 거는 사실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분명히 반복되고 변주되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대사를 막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의 양이 많은데 분명히 하는 대사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걸으면서 찍으니까 통제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100%.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면서 머리에 가득 찬 대사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설명적인 대사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미망에서의 대사들은 설명적이지 않아요. 맞죠. 듣다 보면 저들의 관계가 이랬구나. 듣다 보면 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서 저랬는데 이거 이렇게 됐어라고 설명하지 않고 밥 먹었어? 먹었어. 뭐 했어?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상황들이 묻어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와 제일 좋은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극한의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촬영할 땐 통제도 어렵고 사운드, 수음도 잘 안 될 것이며 대사량도 이렇게 뭐랄까 이 맥락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서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저는 미망을 보면서 저 배우들은 참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정말 그 공간에 그 앵글에 그 연출에 녹아들어 있는 그 모습들이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존경스러웠어요. 워낙 또 친하게 지내는 배우들이기도 하지만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데 영화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극한의 레벨이었을 것 같은 촬영도.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짜릿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기가 얼마나 번화가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환경도 이렇게 통제가 되기가 어렵고 영화에도 사람들이 많은 게 그대로 나오고 근데 저렇게 한낮에 종로 광화문을 주인공이 하염없이 걷는 게 쭉 길게 나오는 영화를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좀 끊어 찍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짜릿하다는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는 감독님 이야 스태프와 그 배우들이 진짜 약간 백조가 밑에서 이렇게 막 발장구 치듯이 진짜 극한의 촬영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되게 쉽게 찍혀 있는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기술 스태프들이 사전에 가서 해가 언제 들고 그다음 유동인구가 어떠며 신호등의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걸으면서 전부 다 파악하고 카메라의 위치랑 사운드를 어디서 수음을 하면 되는지 위치를 일일이 파악하고 테스트 촬영을 이제 배우분들이랑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연을 한 다음에 촬영 당일에는 이게 통제가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협조도 받고 가게 사장님들도 다 도와주셨지만 실제로 지나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배우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숙지가 명확하게 돼 있어서 연기 NG가 난 적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NG. 혜린이나 네, 이런 중에 그렇게 되거나 그 외에는 진짜 배우분들이 NG를 냈던 경험은 없고 디렉팅이 달라졌을 때 한 테이크를 더 가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거의 3테이크 안에 다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그러면 현장 스태프는 몇 명이었어요? 아마 저희가 독립영화이다 보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15명 정도였던 것 같고 10명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한낮에 종로 광화문에서 영화를 15명 내외로 찍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이 영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인 거네요. 네, 생각보다 시민분들이 이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영화를 찍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받아서 촬영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면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걸 고지를 드리는데 좀 창피하신 분들은 기다려주시고 촬영하는 걸 구경하시다가 출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다들 좀 따뜻한 분위기가 본의 아니게 형성이 좀 됐었고요. 진짜. 그래도 낮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밤에는 이제 술들도 한잔 하셔서 화 내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혼나기도 하고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많이 사죄를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1막 그 막당 다 1회차예요? 아니다 3막은 아니었겠다. 네, 1막은 2회차였고요. 2회차? 네, 2회차, 2막이 3회차, 세 번째 막이 5회차였어요. 총 10회차요. 아, 오, 그냥 이렇게 통제하고 찍는 금영화도 이렇게 한 편 장편으로 찍을 때 10회차에 마무리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그 전에 얼마나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했는가가 엄청 느껴져요. 그 촬영 이전에 우리 헤드 스태프들 분들께서 또 얼마나 그 고충이 많았고 노고가 많았는지 그게 되게 지금 마음이 짠하면서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게 배우분들이 연기를 그 안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준비했었고 이게 회차도 적고 예산도 적다 보니까 이게 제가 준비해야 되거나 헤드 스태프들이 진짜 많이 준비를 해줬었었죠. 네. 감독님들 그러면은 단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서울시 한복판을 마냥 걷는 영화를 다시 만들 의향이 있다 없다? 방금 경표 배우가 얘기했던 그 한남대교 스토리? 진짜요? 거기 통제 아예 안 돼요, 어머니. 거기 한강공원에 사람이 몇 명인데 거기 종로도 통제가 안 됐어요. 이것도 극강의 임파서블 미션이었는데. 이걸 또 하고 싶어요? 네,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영화실 수 있지만 로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그게 정말 도심을 다 세트를 맞아. 지어서 군중들도 나오는 걸 다 만들어서 찍었더라고요. 그렇게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걸 지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 할 수 있다면. 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약간 이 영화가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만들기의 측면에서도 좀 요목조목 뜯어볼 만한 그리고 진짜 박수를 좀 쳐줄 만한 요소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그럼 배우님들도 그 하신 대사도 다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대로예요? 네, 행동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명하 배우가 하성국 배우 오른쪽 어깨 두드리고 왼쪽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시나리오에 지문에 있고 대사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애드립 없이. 애들이 먹는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하다. 배우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근데 배우님 그런 의미에서 뭐 진짜 3년이어의 촬영도 촬영이고 그 이런 특별한 촬영 경험도 그렇고 뭔가 만드신 분들한테 이 영화가 되게 진짜 남다르게 뿌듯한 의미로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한테.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배우들이랑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약간 저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정말 팀워크가 좋았고 정말 영화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다들. 영화 하기 전엔 동료였는데 영화를 오랫동안 찍다 보니까 힘들게 찍었던 게 힘들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힘드니까 조금 더 애써보자 라는 것들이 제가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재밌지 않아요? 1막, 2막, 3막에서 이제 다른 조합과 다른 관계의 사람들이 비슷한 거리를 또 어떻게 보면 좀 대꾸가 되는 그런 공간들을 또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걷고 이동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순신 동상 얘기도 나오고 비가 내릴락 말락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가 오는 순간들이 있고 통화를 하는 순간들이 있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게 각 상황마다 다른 변주가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순신 동상 얘기도 처음에는 왼손 오른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박정희 얘기가 덧붙여지고 그래서 뭐 다시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뭐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살이 더 붙는다고 할까? 변주가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만큼 어떤 삶의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걸 배치하는 게 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 영화를 쓸 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특별함은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후에 그 잔잔한 물결을 보는 파동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 좀 이 영화가 시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영화에 흠뻑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저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라고 각자의 경험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영화를 만들었던 목표였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사 속에서 배치를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달라지게 되면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따라가시기에 무리가 없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누구한테 들었던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 사람 사이로 그런 이야기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는, 계속 순환돼 가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만났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영화를 보지 않은 어떤 사람한테 또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이순신 동상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배우님은 만약에 이 영화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내가 입 밖에 꺼낸다든지 어떤 단초로 기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감독 김태향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미망이라는 작품을 보시고 그 카테고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화를 하실 분이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속에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 영화라는 작업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영화를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화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본연의 것 그대로인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김태향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김경표 배우님한테는 이게 김태향이라는 감독에 대한 어떤 인장으로 이렇게 더 강력하게 남는 그런 영화였군요.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대학 때 알았던 나의 영화 동기 김태향 감독님의 지금까지 이제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거니까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은 점? 사실은 이제 동기는 아니고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대하는 그 태도는 학생 때 그걸 고스란히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도 같이 영화를 하고 있어요. 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뭐 영화 얘기도 할 것이며 뭐 수다스러운 이야기도 할 것이며, 근데 꼭 쓸데없이 이성관계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화 안 하고요. 그래요? 네,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꼭 만났을 때 지루하지 않게 희한하게 모여서 영화 얘기만 주구장창 떠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영화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근데 대신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의 품이 좀 커졌어요. 네, 작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엄청나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점차 자기의 파이가 커지는 게 느껴져요. 네, 멋있어요. 좀 민망하겠네요. 너무 면전에서 박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고명표 배우님 준비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세요. 민망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가 예. 보죠 뭐. 근데 평소에도 진짜 영화 얘기 만나면 영화 얘기로 나를 세고, 그 다음에 진짜 영화 얘기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도 평소에도 이렇게 마이크 없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끄럽게. 아 진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아,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네, 인사치레로 왜냐면 저 아마 GV나 이런 행사에서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약간 영화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들뜨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많이 들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우린 너무 좋죠. 근데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네, 저희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객석에 질문하실 수 있는 마이크 드릴 건데, 그 전에 저 이게 좀 궁금해서, 저는 1막, 2막을 보면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걷고, 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호흡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다가 3막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서 영화가 또 한번 크게 벗어나서 서울이 아닌 인천이라고 촬영지가 나오던데 거기에 또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게 같이 걷는 실시간의 그 인생의 그 순간 말고 이 영화가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의 삶과 죽음 같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보다 이야기가 되게 진짜 고 배우님 말씀대로 품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이야기에서 3막을 구상하셨을 때 이 이야기가 특히 이제 그 절 또 장례식으로 이야기가 또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감독님의 또 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버스를 내리면서 시작하고 영화 엔딩이 버스에서 내려야겠다라는 구조를 떠올리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막에서 그 여자의 가족이 죽잖아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공동의 추억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조금씩 반복되면서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방법은 꽤 많은 것들이 되게 이렇게 담겨 있어요. 숨은 그림이 많네요. 네, 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을 배치해 놓으면 어떤 의미가 파생되고 정서가 파생돼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류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품이 커졌다라는 말씀은 너무 듣기 좋은 얘기이면서 또 동시에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처음에 써져 있었지만 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네,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 자체가 좀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1막과 2막과 3막을 거쳐가면서 뭔가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씩 이 영화의 순간을 즐기시는 극장문을 열고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확실히 3막에서 많이 확 크게 커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매력을 곱씹다 보면 고르라고 누가 한 건 아니지만 1막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2막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3막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보시는 분들 리뷰를 아무래도 개봉이 처음이다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네. 요새 어떤 단어를 보내고 계십니까? 검색하는 단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영화가 조금 3막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나는 1막이 취향이야, 2막이 취향이야 이렇게 그런 리뷰들을 볼 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여기서 잔인한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다 좋지만 그냥 오늘 재밌는 이벤트로 3막 중에서 제일 좋은 막을 손을 드시는 거예요. 네. 1막이 제일 좋았다 하시는 분. 2막이 제일 좋았다 하시는 분. 고배우님도. 그럼 이제 3막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분. 질문에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이럴 땐 또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영화 보신 소감 또 이제 두 분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객석 마이크 드릴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주저하실 시간이 없어요. 네,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저 미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미망이라는 단어로 3개의 단편을 엮으신 거잖아요. 미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스토리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긴 시간 동안 찍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찍으실 수 있으셨는지 좀 그 비법 같은 게 궁금합니다. 3년여의 촬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네. 영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 중에서 남자의 대사 중에서 그림 규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제 삶에 반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까 꼭 반드시 끝을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업이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미망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된 건 처음에 장편 시나리오 썼을 때는 제목이 없었어요. 각 파트별로의 그 제목은 존재했었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 박남옥 감독님의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서 그 미망인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네, 사전적 정의가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자 풀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사전 풀이가 되어 있지? 라는 불편감을 느꼈고, 그래서 미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3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연이었고 발견이었는데, 이 3가지의 뜻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망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됐고, 영화의 막바지에 나오는 그 4번째 뜻 미망은 사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자어 특성상 이렇게 뜻을 조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제가 배우들에게, 그 인물들에게 바라는 저의 작은 바람을 담아보기도 했고,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설명해보자면, 그 엔딩 시퀀스가 버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가고 나서도 버스의 뒷좌석들을 오래 비추는데, 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영화관의 객석이 버스 좌석처럼 느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극중의 영화 대사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극장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영화처럼 이어지길 바란다는 저의 작은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말 잘하죠, 감독님? 마치 한 40분 지나면 풀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사이드에 계신 분께 뒤에서 마이크가 와요. 네. 우선 개봉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른 GV 영상을 봤었는데 감독님께서 1부를 찍고 나서 2부, 3부를 구색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파트를 찍었을 때 1회차의 마지막 장면이 그 두 남녀가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모니터를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3막까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서울극장에 간다고 했고, 그러면 서울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모더레이터하고, 이 여자는 저녁에 팀장과 술자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팀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미 그 첫 번째 파트 안에 많은 요소들이 2막과 3막에 다 품어져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다 찍게 됐던 이유는, 이 영화를 찍었던 촬영 감독님이 이것만으로는 아마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조금 더 이야기를 억지로 늘린다는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한번 다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끝에 갔을 때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3막까지 다 마련을 하게 됐었습니다. 촬영 너무 좋죠. 김진형 촬영 감독님. 너무 영화에 너무 큰 역할 하셨다. 그죠? 이 영화가 되기까지.
네, 맞아요. 이 김진영 촬영 감독을 포함해서 그 많은 스태프분들이 참 이 영화에 제가 이야기를 다 썼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다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거울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 처음에 그거를 제안해 주셨을 때 그게 또 그냥 한 번에 멋부리는 카메라 컷이 아니라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 번째 파트에도 이용해보고 세 번째 파트에도 그것도 이용해보고. 반복 편집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활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드는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되게 달라진다라는 걸 또 경험해봤던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관객분의 질문에 묻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새 순간 서로를 떠올리거나 다시 만나게 되는 새 순간을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 거잖아요. 그 순간들이 주는 맥락의 안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어떤 순간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막에서 그 여자가 사실 고백을 받았지만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수락을 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 사람으로 사유되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그 남자라면 어떤 순간에 그거를 사귀게 됐을까? 만약에 그 순간이 중간에 들어가면 영화는 또 다른 구성과 맥락과 감정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보자면 영화가 마지막에 쓰는 것처럼 그 남자가 내리고 난 버스 안에 작은 바람이라고 미망이라는 제목을 띄웠을 때 그럼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바람을 안고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있었던 반복과 변주를 완전히 뒤집는 또 하나의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님이 마치 1편을 찍고 나서 2, 3을 고스란히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3화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상상하느냐를 진짜 극장문을 나설 때 고스란히 안고 나갈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고배우님은 이 마지막에 이어서 고배우님만의 상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좀 이어간다면 어떤 바람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 못해봤는데요. 낯가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이 사람의,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들이고, 그 삶의 연결점이 인연으로 닿아 있지만, 결국엔 한 시절을 같이 보냈음에도 지금은 달라진 각자의 삶들이 있고, 또 택시기사야? 너무 웃겼거든요. 택시기사에 할 때. 분명히 저희도 같은 시절에 같은 꿈을 맞아. 키웠지만 또 각자 달리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할 만한 각자의 길.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랑 너무 닿아 있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 중에 한 파트를 본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3막을 보고 나서 이들이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가 중요한 건 아니, 그 연인이나 뭐 그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가 꼭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손 한 번만 크게 들어주실래요? 중앙에 계신 분께.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저는 1편을 보고서 약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을지로가 굉장히 바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템포가 굉장히 느린 영화들 대부분은 배경도 거의 묻는 게 마련인데 이게 약간 너무 대조돼서 내가 강제로 끌려가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화 들어갈 때. 그래서 그게 되게 대조되면서 이 주인공들의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그림을 배울 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막 순서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좀 딱 들으면서 이 영화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는 느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를 쓰셨을 때 그게 마치 영화를 아니, 그림을 배우거나 아니면 들어서 그거를 하신 건지 결국 왜냐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대사에. 왜 중간에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고 완성이 안 되니까 남자 주인공도 결국 화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대사를 쓰게 되는 계기나 동기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제가 종로에서 그림 수업을 배웠었고요. 그때 그림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비단 그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적용이 돼도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수들을 해서 그 실수 때문에 너무 후회가 돼서 혹은 좀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펜으로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꾸 막 그거를 다시 얘기를 꺼내서 다시 막 반복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덧칠하면 지저분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다 별거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참 큰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 대사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칙은 생각보다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신 것과 같이 느껴주신 게 너무나 저의 의도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읽기로는 이 영화의 단초가 됐던 그 우연히 이명화 배우님을 종로에서 만난 그때 이명화 배우님이 서울극장 가는 길이었고 감독님이 드로잉 수업 가는 길이었대요. 진짜 그런 건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은 게 이명화 배우가 서울극장에 가는데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길로 와서 길을 헤매고 있었고 저는 좀 일찍 도착해서 그냥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서울극장까지 제가 안내를 해주면서 영화 속에 나왔던 그 길을 고스란히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되게 영화적이다라고 느꼈고 처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밤에 일기를 쓰고 일주일 뒤에 시나리오를 보내고 한 달 뒤에 바로 촬영을 한 거예요.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네. 봉준호 감독님이 예전에 그 영화 시나리오 쓰실 때 이런 어떤 근거들은 어디서 발췌를 하시는 거냐.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삶의 도처에 다 열려 있다. 내가 그걸 캐치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맥락상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태형 감독님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날 이명화 배우를 만나고 오늘 그냥 이명화 배우 만났네 하고 흘려 넘길 수도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감각이 끼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말 일상의 순간마저도 어떤 소재의 시작이 되고 씨앗이 된다는 게 여러분을 김태형의 카테고리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제가 좀 놀리는 맛이 있어요.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구나. 걸렸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뒤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네, 먼저 감독님 영화 잘 봤고 어떤 분인지가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영화 안에서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대비가 이제 포스터에서도 보다시피 느껴지는데 연출적으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 외에도 혹시 또 연출적으로 녹여내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색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화의 타이틀 카드가 있잖아요. 3번의 타이틀 카드가 있는데 그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더 씌우면 까매지잖아요. 근데 빛은 더 씌우면 마지막에 버스 장면처럼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삼원색을 선택했던 이유는 영화 속에서 말하는 12시에서 12시 그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뭔가 달라져 있고 그 모든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 비슷한 것들과 그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의 삼원색을 배우들의 의상이나 소품들에도 적용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이명화 배우의 의상이나 에코백
그다음에 남자 배우의 빨간 우산, 그리고 두 번째 남자 배우도 같은 빨간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네, 오. 똑같은 우산을 안 잃어버리려고 3년 동안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독님 집에?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소품들의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의 여자의 하늘색 의상, 그다음에 첫 번째 파트의 그 현재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맞아. 그 친구의 하늘색 우산이나 청바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떤 느낌을 전달받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막 대놓고 패셔너블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눈길을 끄는 색감과 그게 있는데 패션 아이콘이신 고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의 그런 어떤 패션적인 측면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방금 질문해 주신 질문자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 이 영화의 디테일들, 그리고 감독님이 의도했던 부분들, 사실은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 빛의 삼원색, 그리고 색은 더 씌워지면 검어지지만 빛은 더할수록 하얘진다. 오. 그리고 그걸 작품과 그 카드와 그 인물들에게 녹였다. 우산을 3년 동안 소지했다.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영화를 만드는 재미이고, 그리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그냥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가. 미망이 방금 질문해 주신 질문자님 덕분에 저는 미망이 한 번 더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박수. 그러면 고 배우님이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온 것은 빛의 삼원색이 아니라 색의 삼원색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예, 제가 요즘에 스타워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다이처럼 코트를 하면서 입는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을 또 우리가 덕분에 알게 됐네요. 네. 시간이 다 됐죠? 다 돼가지고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면 진짜 짧게 받고 네 말씀하세요.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 산막에 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또 다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가수가 부른 두 개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배경하신 선택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뮤지션 장기하님을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많이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노래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 남자 배우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들이 다 애들로 표현하고. 그런데 노래가 그나마 되게 직접적으로 뭐 죽은 친구를 위한 추모곡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건 역시 애들은 선택이었지만 앞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 마음을 보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선택을 했고요. 그때 그 노래,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는 그때 그 노래인데,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파트에서도 한 방울씩 타이밍이 어긋나서 맞는데, 비라는 게 원래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후두둑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노래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딱 앨범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음반 한 번 들었더니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의 그 빗방울처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보셨지만 귀로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화 한 편이 여러분들의 그 많고 많은 추억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약간 노래 지특기를 써본 거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상영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오늘 너무 좋았던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극 중에서 이렇게 이명화 배우가 영화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 공간 안에는
2024년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가 다 함께하는 이상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침 광화문이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지금 집회가 한창이긴 하지만 근처에 이순신 동상도 한번 봐주시고 청계천도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바가 실제로 광화문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는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풍년옥이라는 설렁탕집을 검색하면 그 앞에 있는 문 같지 않은 문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화를 관람하는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오늘 저녁 시간을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내 삶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힘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 같은 거겠죠. 내 삶을 그냥 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업 영화의 파도 속에서 이런 독립이나 예술 영화들을 마주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광고적으로도 그렇고 극장이 열리는 좌석수도 그렇고요. 정말 노력하고 이런 좋은 영화 한 편 보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힘든 결정들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과 풍요로움이 한층 더해졌다라고 제가 보증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위해 힘써주는 우리 시네큐브도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또 무비 콜라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많이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또 나눠야 되잖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대사 너무 하고 싶어서 적어왔어요. 언젠가는 사라지더라도 오늘 하루도 여기 이 거리에서 별다를 건 없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의 여운을 계속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